이곳 시간으로 어제였죠. 인터내셔널 사이닝 데이, 국제 유망주들과 메이저리그 30개 구단들이 계약을 맺는 첫날로 앞으로 계속해서 11개월간, 그러니까 올해 12월, 15월까지 각 구단들은 국제 유망주들과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투수 유망주 심준석 선수도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전체 10번째로 계약에 합의를 한 것으로 구단이 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어제 유망주들이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유망주 52 선수들 중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선수들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베네수엘라 12명, 쿠바 3명, 바하마 2명, 대한민국 1명, 멕시코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보면 20명의 내야수, 18명의 외야수, 5명의 포수, 투수 6명, 그리고 투웨이 플레이어 1명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국제 아마추어 자유계약에서 각 구단별 보너스풀, 즉 계약 한도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의 성적, 구단의 시장 규모, 그리고 사치세를 낸 팀들 등에 대해서 차별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정해진 보너스 풀을 정리하면 CBP B라운드에 포함된 오클랜드, 밀워키, 시애틀, 마이애미, 템파베이, 신시내티, 디트로이트, 그리고 미네소타 등 8팀들은 636만 6,900달러의 한도액을, CBP A라운드에 포함된 애리조나, 클리블랜드, 볼티모, 샌디에이고, 피츠버그, 콜로라도, 캔자스시티 등 이 7팀들은 582만 5,500달러의 한도액을, 기본 한도액을 가지는 휴스턴, 토론토, 애틀란타, 세인루이스, 컵스, 샌프란시스코, 매츠, 워싱턴, 화이트삭스, 양키스 등 이 10팀들은 528만 4천 달러의 한도액을, 지난 시즌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선수와 계약을 했던 팀들에게는 일종의 벌금이 선수당 50만 달러가 주어지는데요. 노아 신더가드와 계약을 했던 LA 엔젤스, 닉 카스테야노스와 계약을 했던 필리스, 트레버 스토리와 계약을 했던 보스턴 등 이 세 팀들은 464만 4천 달러의 한도액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거와 세미언 2명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했던 선수들과 계약했던 텍사스에게 100만 달러의 벌금을, 그리고 역시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했던 프레디 프리먼을 영입하고 거기다가 사치세까지 냈던 다저스는 각각 50만 달러씩 합해서 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면서 414만 4천 달러의 한도액으로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어제 계약에 합의했던 선수들 중에서 몇 명을 보죠. 샌디에고와 전체 1순위로 계약을 한 선수는 베네수엘라 출신 16살의 포수 유망주 이선 살라스였는데요. 샌디에고는 살라스와의 계약을 위해 한도액 582만 5,500달러 중에서 560만 달러를 사용해버렸습니다. 정말 AJ 프렐러 단장은 어느 FA 시장에서나 씀씀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튼 남은 22만 5,500달러로 11명과 더 계약을 했습니다. 반면에 토론토는 전체 7순위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16살의 외야수 유망주 엠마뉴엘 보니아와 410만 달러의 계약을 하고 일단 어제는 5명의 유망주들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토론토, 시애틀, 그리고 양키스 같은 팀들 경우는 국제 유망주들과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 선수 위주로 한도액을 거의 사용하는 것에 비해 마이애미, 볼티모, 클리블랜드, 밀워키, 템파베이 등은 상대적으로 이 국제 유망주들과의 계약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심준석 선수와 계약을 한 피츠버그 역시 이번에 22명의 유망주들과 계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유망주들을 뽑는 팀들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역시 그만큼 경쟁이 더 많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심준석 선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팀에 대한 아쉬움이 안 남는다면 거짓말이겠죠. 아쉬운 건 역시 계약을 한 구단이 피츠버그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꼭 피츠버그에서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주 나쁘다고 오해들을 하실까봐요. 뭐 인지상정이라고 하나라도 좀 전통이 있고 부유한 구단과 계약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 길만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피츠버그 구단은 어제 계약을 했던 심 선수의 계약금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구단들이 이 계약을 한 모든 유망주들의 계약금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로 지명한 선수들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오늘 나온 피츠버그 지역 보도를 보면 구단 쪽에서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 심 선수의 팔꿈치, 허리, 발가락 등의 부상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현지에서 심 선수의 훈련과 선수에 대한 관리를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여기하고 너무 달랐는지 좀 답답했다고도 하고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밑밥을 까는 것 같죠? 부모님과도 오랜 기간 동안 만나고 해서 친하다고 하면서요. 결국은 일단 구속이 하위 90말대인 게 심 선수를 스카우트한 것의 큰 이유로 보입니다. 팬사이드에서 메이저리그 팀들 중 피츠버그와 관련된 기사를 올리고 있는 코디 덩컨은 지난주에 심 선수의 계약액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고 약 70만에서 8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구단 관계자의 말을 전했었습니다. 여기서 참 답답한 것은 우리나라 신문들이 얼마나 정보가 없고 두 얼굴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어제는 앞순위 선수와 뒷순위 선수의 계약 금액을 보고 심 선수가 100만 달러 이상 가능하지 않느냐며 호들갑을 떨더니 오늘은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다네요. 이게 뭡니까? 물론 기대한 만큼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수 본인이 이런 기사를 본다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그러지 맙시다. 이제 18살 된 친구가 외국에 나와서 도전을 한다는데, 그리고 70만 달러 정도가 누구지 개 이름입니까? 어린 선수의 꿈을 돈으로 폄하하지는 말자고요. 여기 보면 100만 달러 밑으로 계약한 선수들도 많아요. 저야 모르죠.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낮은 계약금에도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원했는지 말입니다. 팬그래프닷컴의 에릭 롱겐하겐도 자신의 이번 국제 유망주들에 대한 컬럼에서 심준석 선수를 26위에 올리고 이 리스트에 오른 선수들은 최소 200만 달러 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저 정도는 정말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마도 부상과 그동안의 성적을 이유로 구단이 어떻게 딜을 했겠죠. 아무튼 너무 계약 액수에만 관심들을 갖지 말고 심준석 선수를 응원해 주자고요. 덩치도 좋고 구속도 좋으니까. 아무리 피츠버그라도 관리를 잘해 주겠죠.